네, 오늘 장선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 총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간신히 1970선을 지켜내면서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까지도 이런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지 또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재미가 없네요. 예. 어제도 코스피 1970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물론 외국인들 대규모의 매물 출회는 없습니다. 소량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여전히 기관도 1,000억 원대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최근 그러니까 뭐 연초 이후에 조정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관망 심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만큼 과연 실적이 그만큼 뽑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조금 우세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 수급 좀 보면은 일단은 투자 전략에 대한 차이 때문에 좀 최근에 수급이 좀 엇갈리거나 아니면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지만 뭐 최근 5년간이죠. 거의 1950 이상, 그러니까 거의 2000선에 가까우면서는 지속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 1900 언더 그리고 1850 뭐 이쪽 아래에서는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플레이들을 기계적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적인 매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그 환율의 목표치가 보통 이제 기대 수익을 8%에서 10% 가져가는데 고점 대비 한 1140원대가 거의 그 임계치 그러니까 1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나오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그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매물을 출회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수 때도 그렇고 지금 환율 레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어느 한쪽에서도 뚜렷하게 베팅 그러니까 즉 수급을 이끌어오기 좀 힘든 그런 구간에 좀 접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은 1850 이하에서 사들여서 1950 이상에서 파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지수를 가둬놓는 양상입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양수급 주체가 따로 국밥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기관이 어제 전체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만 투신권에서는 23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투신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뭐 간만에 이제 전거래 그리고 전전거래 이제 투신 쪽에서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 종목이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만 놓고 보더라도 뭐 기계나 아니면은 철강, 조선, 항공 이런 쪽 그러니까 낙폭 과대 이후에 1분기가 실적 저점일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에 대한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가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저는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만 믿고 그러한 종목들을 투자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사실 포스코 어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포스코 이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포스코가 올라가려면은 2분기, 3분기에 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지금 뭐 가격대에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베팅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뭐 특징적인 거는 두산 관련된 뭐 두산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역시나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지 않나. 근데 그 기대감이 어쩔 때는 상당히 뭐 좋은 수익률을 내놓지만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는 상당히 계좌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뭐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조선주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1분기 저점, 2분기, 3분기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 지난 분기에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에도 이러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등을 하고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확인하고 나서 기관이 언제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또 실적과 관련해서 저점이긴 하더라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700선을 넘어서면서 양호한 출발을 보여주지만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700선 안착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저항선인 700선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제? 일단은 뭐 심리적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나 지지부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중소형주나 아니면은 일부 테마주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 뭐 최근 한 달 동안 1거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왜곡 현상을 만들었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정이 깊어지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나타나지 않나. 결국에는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나 테마주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OLED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테마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주도주가 비어있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이 투자자들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양호한 잠정 실적을 내놨고 또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TV 부분과 프리미엄 가전 사업 부분에 힘입어서 결국 영업이익이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로 최대를 기록하면서 5,052억 원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전자가 발표한 1분기 매출액은 13조 3,621억 원, 영업이익은 5,052억 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으로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5.6%나 올랐습니다. 2014년 2분기 이후 영업이익은 최대치입니다. 실적 개선의 효자는 프리미엄 가전 부분입니다. 우선 TV 사업부를 맡고 있는 HE 사업부 실적이 지난해 1분기 62억 원 적자에서 올해 2천억 원 선으로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CD TV보다 수익성이 높은 OLED TV의 판매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된 겁니다. 업계에선 OLED TV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90% 증가한 90만 대 정도 팔렸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백색 가전 사업을 맡고 있는 생활 가전 사업 부문도 성수기 효과를 제대로 봤습니다. 업계에선 H&A 사업 부문이 전년보다 30% 이상 오른 3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트윈워시 세탁기 등 프리미엄 가전 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LG전자가 중장기 먹거리 사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도 제너럴모터스 등 추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부는 초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LG G5 판매량이 포함되지 않아 1분기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G5 판매량이 집계되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좀 MC 사업부가 소폭이나마 흑자로 전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전 사업부는 계속 그 프리미엄 중심으로, 그러니까 TV나 가전 사업부는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으로 이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이익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잠정 실적에는 전사 매출과 영업이익만이 포함됐으며
부문별 상세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네, LG전자가 아직 G5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는 흑자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실적을 좀 뜯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오늘 주가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깜짝 실적, 그러니까 그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일단은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 좋으니까 먼저 내놓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발표 이후에 시간을 봤더니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었고요. 사실 연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그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뭐 이슈를 가지고 LG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그 MC 사업부가 얼마나 뽑아내는지 이 부분들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지 말지에 대한 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런 IT 관련주들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업종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TV와 가전사업 부분, 반도체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LG전자랑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나타냈다고 해서 이제 뭐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먹히는 투자 전략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랑 그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그 비용 효율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부품사들의 단가이나 압력으로에 대한 작용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부품주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가지기는 좀 어렵다.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OLED 쪽에 대한 부분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 쪽에서 OLE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 뭐 AP 시스템 정도를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는 사실 삼성전자, LG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중국 로컬 쪽으로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걸 제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와이솔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뭐 AP 시스템, 와이솔 정도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팔았다라기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또 내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AP 시스템과 와이솔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와 함께 환율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달러는 약세를 시현하면서 특히 고엔 현상에 따라서 일단 시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는지 또 환율 이외에 포커스를 맞춰볼 만한 또 시장을 이끌 만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기대해 볼 만한 게 없을까요? 사실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은 뭐 전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요. 사실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트렌드 자체가 뭐 전기차로 가고 있고 프리미엄 전략 쪽으로 가고 있고 현대차도 물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뚜렷하게 포지셔닝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뭐 현대차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수급이랑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메리트가 높지는 않다. 그래서 뭐 1분기 저점이라는 기대감으로 뭐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는 정말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가격 전략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14만 원 언더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고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 원 이하에서 현대차 접근을 해보자 기술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일 이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야 될지 또 그 안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일단은 뭐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전기차 섹터 중에서 이제 N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LG전자 그러니까 LG 쪽이랑 LG화학이랑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쪽으로에 대한 그 주요 고객사랑 그다음에 중국 로컬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 장세 속에서 관심 가져올 만한 전기차 관련주 NS를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